안녕하십니까. 부패 방지 뉴스의 김병철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이고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두 편을 제작해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하나는 빙글의 김호연 회장의 자제가 빙글의 계열사를 인수해서 이름을 주식회사 제대로 바꾸어 빙그레와 물류 대행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빙그레의 영업 자산과 그다음에 생산된 제품들을 전량 배송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때의 부가세 탈루 사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너무 이제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나 부가세의 조세가 탈루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검찰에 조서를 받을 때 검사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뭐부터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가세 주식회사 제때의 조세락 하는 거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조세락 하고, 부가세가 얼마만큼 탈루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부가세를 탈루는 이제 작게 되는 걸 말하는 거고, 탈세는 아예 내지 않는 거죠. 내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가세 탈루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이 부가세 탈루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요.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때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때가 화물 차주들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운송 계약서 안에 운송료만 거리, 그 다음에 화물의 무게, 화물의 볼륨, 부피 이런 걸로 가지고, 또 거리, 요 세 가지로 가지고 화물 운송 계약의 운임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목적지까지 거리라든지 무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고정적으로 가는 짐이기 때문에 뭐 대여섯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여섯 군데 하면 10군데가 되더라도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만 정하면 운임이 운송 계약이 그렇게 됩니다. 되고, 그런데 이제 이거 화물 차주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부가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송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소요경비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8조에 운송계약서 8조에다가 소요경비 해가지고 소요경비를 운송료를 세 개로 나누어요. 나누어서 기본 운송료, 그 다음에 유류비, 기름값, 그 다음에 유류 도로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쏘았죠. 다 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쏘고 20명 이상 쏘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 가지고 주식회사 빙그레와 계약을 할 때 물류도급 계약을 할 때 그때도 물류도급 계약에서 뭐 간단하게 저기 객관적으로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속이기 위해서 저는 보면 저기 그 물류도급 계약서도 국가를 속이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게 이제 부가세를 탈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때와 빙그레의 물류도급 계약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식회사 제때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는 강태영이라는 그 대리가 있어요. 그 대리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는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면, 운송 화물차주들하고 주식회사 제때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제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가 세 곳이 있는데 그 세 곳을 사용하라는 그런 계약이 없고 한데 이 사람들이 직영 주유소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운송계약이 체결한 직후에 차량에 구조 변경을 통해서 연료통을 2개씩 이상 달게 해서 다른 주유소에서 아예 기름을 못 넣게 합니다. 못 넣게 하고 그러면서 주식회사 제때와 빙그레는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은 제때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주유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가 있다고 강태현 대리가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빙그레로부터 돈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 김호연이라는 회장이 운영하는 자제가 운영하는 제때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 돈 빙그레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런 계약을 맺은 거죠. 맺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일단은 옆에 주유소 단가가 올라가야 돈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 주유소 단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금액을 못 팔겠죠.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20년 8월 달에 한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방송을 드렸는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잠깐만요. 그때 이제 나온 것이 8월 달에 나온 것이 2020년 9월 11일이네요. 옆에 주유소하고 제때 주유소하고 가격 비교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2020년 9월 11일에 옆에 주유소에 경유를 1,099원을 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제때 주유소 안에 주유기에 고시된 금액은 1,157원이었고 그런데 주식회사 제때를 일반 소비자들은 1,157원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때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차주들은 1,203원에 기름을 판매하고 거기에다가 할인 단가 이래 돼 있습니다. 1,203원이 할인 단가고 그래서 일반 단가는 표시 단가는 1,157원 그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기사들은 할인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저도 할인 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할인 안 받고 있다는 거 비싸게 받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다들 하는 얘기가 주유소 기름을 비싸게 받더라도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느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되돌려 주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화물 운송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운임을 받고 이거는 이제 매출이겠죠. 매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요. 수리도 하고 보험료도 넣고
그다음에 기름도 넣고 그런 것들은 소유경비입니다. 소유경비인데 그거는 작게 들어가면 작게 들어갈수록 사업자들은 이익이죠. 그런데 운송계약에도 제때 주유소를 사용하라는 것도 없는데 강제로 하고 이건 공정거래법의 위반이죠. 그래서 그것도 신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주유소도 1099원을 팔 때는 작은 이윤이겠지만 제때보다는 작은 이윤이겠지만 1099원에 손해보고 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회사가 주유소가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주유소 달 때, 주유 넣을 때 그 사기 금액 옆에 주유소보다 높은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보다 1157원보다 높은 1203원으로 판매했을 때 1년 내내 얼마 정도의 사기 금액이 될까? 그래서 제가 경찰 조서에도 제출할 때 이걸 했는데 이 주식회사 제때에 재무제표를 보면은요 2020년에 2019년 12월에까지 2019년도 한 해 동안 약 791억 원, 약 한 800억 정도. 지금 그래서 이 2020년도는 800억이 넘어갔습니다. 800억이 넘어가서 기름만 팔아서 800억을 팔았는데 그러면 그 800억 중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 것도 있을 걸로 보고 그래서 800억 중에 한 500억 정도가 우리 대형차들이 그거는 간단하게 그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차가 일반적으로 한 달에 사용하는 기름 양이 있거든요. 기름 가격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800에서 한 700 됩니다. 700을 잡더라도 한 500대 운송계약을 지은 차가 1000대가 넘는데 한 500대만 잡자고요. 500대만 잡아도 5735 35억이죠. 35억인데 12달이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500억 정도 될 걸로 보고 그리고 마진율 이렇게 비싸게 받아서 사기를 쳐서 얻는 금액이 전체 매출의 한 10% 잡으면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 1년에 한 50억 이상 될 걸로 봅니다. 주유소에서 일어나는 사기 금액이 5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죠. 2007년도 이후에는 사기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고 그래서 10년을 잡으면 약 한 500억 정도 피해다. 왜냐하면 주유소 한 500억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송료 사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배차 앱을 이용해 가지고 운송 계약에 있는 소요 경비, 운임의 일부분인 기름값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부가세를 빼고 붙이는 이런 그러니까 컴퓨터를 정보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입력하고 빼고 입력을 조정해서 사기를 쳤죠. 사기를 쳐가지고 정산할 때 이제 그 운송 계약에서는 우리 화물차주들이 의리 가격에 매월 청구하도록 금액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앱으로 부가세를 왜냐하면 실비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금액이 1,000원어치 1,100원의 기름을 샀으면 1,100원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앱을 통해서 정산을 할 때 100원을 빼고 1,000원만
부가세 100원을 빼고 1,000원을 계속 정산을 해갖고 마지막에 월정산이라고 하는 칸으로 넘어가면 그 주유금액을 붙여가지고 밑에다가 VAT를 하니까 사람들이 부가세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속여가지고 얼마냐. 이것도 한 500대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매달 한 70만 원 정도 속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속이는 과정에서 부가세 탈루가 일어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70만 원이고 1,000대 정도 되는데 한 500대만 잡아도 3억 5천만 원. 앱을 통해 가지고 매월 3억 5천만 원에 하고 1년이면 42억입니다. 사기 금액이. 그 다음에 10년 시효가 되면 420억 정도 되고 아까 전에 주유소 사기가 500억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제때의 운송 사기 앱을 통해 소요경비 운임의 일부분인 주유금액을 유류비를 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기 피해 금액이 10년에 420억 정도. 그 다음에 또 사기가 이제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자기가 주범 공범이 또 있어요. 운송회사들이 공범인데 다른 타 운송회사들 우리가 지입회사라 하는 왜냐하면 제때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운행하는 차 중에는 제때가 보유하고 있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타 운송사에 있는 위수탁 차량이면서 제때와 다이렉트 계약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남부기업의 위수탁 차량이면서 남부기업과 제때가 운송을 해서 하는 이런 차량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고 네 종류죠. 남부기업 말고 또 다른 회사들이 있으니까 여러 네 가지 유형의 유형으로 따지면 세 가지 유형의 이제 차량들이 주식회사 제때와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그 운송계약에도 나오지만 매월 말에 소요경비를 운행비 일부분인 소요경비를 유류비와 유류도로비를 정산을 해서 주식회사 빙그레 제때에다가 청구를 하면 이 주식회사 제때가 뭐를 하느냐면 주게 돼 있죠. 주게 돼 있는데 바로 화물 운송 차주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주식회사 제때가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결제 계좌 변경 동의서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1,000명이면 운송계약자가 1,000명이면 1,000대죠. 1,000개. 1,000명한테의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운송료의 4%와 관리비를 빼가기 위해서 업자와 짜고 다른 운송업자와 짜고 빼가기 위해서 결제계좌 변경 동의서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관리비를 20만 원인데 대형차들은 2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15만 원이 주차비로 보고 500명을 계산을 하니까 매월 한 7,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년이면 9억. 그 다음에 10년이면 한 90억 정도 되는 비용이죠. 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또 수수료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운송료에다가 화물을 운송하면서 발생했던 기름 비용, 그다음에 유류 도로비 이 세 개를 주식회사 제때가 주는데 거기서 수수료를 다른 업자가 떼면서 이 뗀 금액을 제때하고 그 업자하고 갈라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 수수료가 4%면 보통 1,000만 원이 다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값 8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도로비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본 변동수당이 한 500에서 6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0에서 600 정도 되면 1,400. 근데 그걸 작게 잡아가지고 한 1,000만 원 잡아가 4% 같으면 40만 원이고 그럼 500명이면 약 매월 2억 정도. 그 다음에 1년이면 224억, 10년이면 240억이죠. 10년이 240억이고. 그래서 좀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주유소 사기,
그 다음에 앱을 통한 운송료 사기, 그 다음에 결제 계좌 변경 동의서를 통한 사기가 1년에 약 한 2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0년이면 1년에 한 25억 정도 되고요. 아닙니다. 1년에 25억. 세계가 이제 1년에 25억 정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25억이래요. 1년에 이 세계의 사기가 피해 금액이 125억이고 10년이면 1250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기를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경찰관까지 매수가 돼가지고 이런 범죄 행위를 듣고 있다는 얘기죠. 듣고 있고 이거는 이거는 밝혀질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가세 탄류, 조세 탄류, 조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주식회사 제때가 화물 차주들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소요 경비, 운임의 일부분인 기름값을 주는 과정에서 앱을 가지고 사기를 쳤죠. 사기를 치면서 부가세를 빼고 붙이는 이런 과정에서 해서 한 사람당 제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 정도 계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 하는 과정에서 부가세액을 탈루를 합니다. 탈루를 하는데 이거는 500명 정도 잡고 한 8만 원 정도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1000명이 넘거든요. 이건 한 8만 원 잡으면 1년에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 부가세를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이 부가세도 나중에는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관계가 됩니다. 그거는 지금 계산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1년이면 4억 8천 정도, 그 다음에 10년이면 한 40억 8천 정도, 그리고 국세의 소멸시효가 5억 이상이면 10년,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조세 탈루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이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제때가 하고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도 한 방송을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 화물 운송 허가를 받을 때는요, 차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차고지가 사무실이라는 거는 그렇게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기준을 한번 먼저 보시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화물 자동차의 운송 사업의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화물 자동차는 업종에 따라서 두 종류가 있죠.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 있고 개인 화물 운송 사업, 우리가 용달 개별 화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별은 한 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일반 화물 자동차는 20대 이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2019년 7월에 6월 28일이죠. 6월 28일 날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런 화물 운송 허가도 한 대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업체들이 한 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짜로 회사들을 만들고 이런 하는 행위가 많고, 주식회사 제때도 나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약 한 250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사무실이나 영업소는 필요한 면적만 돼 있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면적만 있으면 되고 개별은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 화물 자동차에 말하는 차고 면적, 차고. 그래 이제 용어가 중요한데 이 차고라는 거는요, 자동차를 보관하는 곳. 우리가 차고 가면은 주차장 같은 거를 말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런 용어가 약한가? 왜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고 할 때 이런 거 하는데, 차고 면적이, 차고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동차를 두는 곳, 자동차를 보관하는 곳,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차고라는 거는. 그러면 이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최고 보유 면적은 당연히 주차를 해야 되니까 화물 자동차 한 대당 길이, 너비를 곱한 면적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최저니까. 그죠? 더 크면 더 좋죠. 더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고 화물 자동차는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화물 자동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 자동차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화물 자동차는 카고차를 말하고, 특수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적재함을 개조해서 냉동차나 이런 것은 특수하고 특수 자동차에 들어가고, 탱크로리, 뭐 특수형 덤프차들 이런 것도 특수형 자동차, 화물 자동차 중에서도 덤프차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특수 자동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업무 형태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반 화물 자동차의 최고 보유 면적은 어떻게 계산된다는 걸 나왔고, 이 비고가 참 중요한데 뭐냐면요, 2번을 보시면은 차고는 자기 소유라야 한다 이래 돼 있죠. 자기 소유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항목, 요 밑에 나옵니다. 각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사유로 본다.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라야 되는데, 이제 규정을 할 거예요. 되게 이제 통상적으로 남의 거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되면 자기 소유로 봅니다. 그런 규정이 나오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무 주차장을 빌려 쓴다든지 나무 토지를 빌려 쓰면 이 화물 자동차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 화물 차고지를 잘 지키는 사업장에서는 전용으로 차번호가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김해시 금관대로 749번지 장유 자동차 운전학원 옆에 있는 화물 자동차 차고지입니다. 차고지인데 이 차고지는 모범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용이냐 아니냐를 잘 지키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요게 지금 좀 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차고지를 구획을 딱 꺼놨어요. 선을 이렇게 긋는 걸 구획이라고 합니다. 하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놔, 차남바가 이렇게 다 적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6540 차번호 딱 맞게 자기 전용 차고, 이렇게 법적으로 자기 전용 차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용 차고를 다 갖추고 있는데 주식회사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과 결탁을 해서 주차장에 한 대도 주차가 안 돼요. 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전용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인에게만 허용된 차고, 이게 바로 전용 차고죠.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에 그거를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 차고지는 어떤 거냐 밑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에 주차 장소를 착오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화물터미널이 있죠. 이게 대개 보면은 신화도에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물류시설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화물터미널로 차고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죠. 왜? 차고지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 비용이 비쌉니다.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1년 이상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어떤 이제 빈거래 같은 경우는 제때가 계약을 맺은 빈거래 땅 같은 경우에는 화주가 빈거래가 되겠죠. 빈거래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중요합니다. 주차장. 왜냐하면 빈거래가 건물이 있을 건데 공장 안에 그 주차장 중에 갈로 열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빈거래가 주식회사 제때한테 임대차 계약을, 자기네 공장 임대차 계약을 해줬는데 빈거래는 제때와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주입니다. 또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요. 그 주차장은 건축법에 따라서, 주차장법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이 있죠. 근데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 그 빈거래가 소유한 건물에 따른 부설 주차장 중에서 법정 주차 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빈거래가 전용으로 사용해야 될 부설 주차장 중에 법정 대수가 70몇 대인가 돼요. 그 중에서 주차장이 넓으니까 빌려주는 거니까 부설 주차장 중 법정 대수를 초과한 나머지 부분의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에 법정 대수를 초과한 나머지 주차장을 좀 전에 말씀드린 전용으로 사용하면 그 차고지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빈거래 기매 공장만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주식회사 빈거래의 기매 공장의 위성 사진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주차장법에 따른 이 부설 주차장들이 있죠. 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건물에 들어가면 흰색 선으로 이렇게 꺼놓은 것들이, 우리가 무슨 건물이나 이런 데 가면 그거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을 구획한 겁니다. 선을 꺼놓은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아무나 못 걷고 이제 건축 설계사들이 이 법정 주차 대수를 계산을 해주는데, 제가 이 위성 사진과 이 지문을 가지고 건축 설계사를, 검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제가 여기에 법정 주차 대수가 없다, 법정 주차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다, 이거를 얘기를 해도 여기에 지금 임대차 계약이 화물자동차 214대가 임대차 계약이 돼 있고, 이렇게 법정 주차 대수 초과분을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되고, 그래서 검사님하고 된 것이, 검사님하고 얘기된 게, 제가 건축 설계 사무실 법정 주차 대수를 계산해서 시청에 부설 주차장 허가를 받을 때 사용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건축 설계사입니다. 건축 설계사가 이 지번에 따른 법정 주차 대수 초과분이 얼마나 되는지, 화물 주차장을 몇 대나 초과분이 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초과분이 없습니다. 한 대도 못 된대요. 왜냐하면
하역 이제 화물 자동차 이렇게 나오는데 주차장을 되려가려면 이래 차가 지나가면 차로가 있어야 되고요. 차로가 그다음에 차를 주차하는 각도에 따라서 차로의 넓이를 5 내지 6m 이상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설계사들은 이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길이를 한 13m로 보더라고요. 13m에 폭은 한 3m로 13m에 3m를 초과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빙그레 김해 공장은 법정 주차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공장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주식회사 빙그레 대구 지점 내를 임대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제때의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인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이 대구 지점 같은 경우에도 운수업체가 68개가 있고 대수는 약 한 70여 대 정도 70여 대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요. 주차 대수가에 지금 보시는 거는 논산시 가야공면 야천리 351번지에 있는 빙그레 논산공장의 위성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주차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이것도 한 대도 될 수도 법정 주차 대수를 초과하는 주차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23개 업체 23개 업체에다가 약 논산공장이만 축산물 운반업 56대, 식품 운반업 40대 해서 96대의 차량이 허가가 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빙그레 남양주에 있는 도농 1공장입니다. 이 위성 사진인데 이를 보시면 여기에 154개 업체 150대 이상의 차량이 차고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13m 되는 대형 차량이 한 대도 못 됩니다. 추가로. 법정 주차시설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어요. 이런 설계사한테 가서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빙그레 김해 공장, 그 다음에 빙그레 대구 지점, 그 다음에 논산 공장, 그 다음에 도농 공장의 위성 사진들을 다 보셨지만 그 사진을 가지고 설계사한테 보여주니까 설계사가 주차장법에 따른 위 말씀드렸던 빙그레 공장들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법정 주차 대수 초과 부분이 한 대도 안 돼요. 한 대도 없어요. 없는데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 빙그레하고 제때가 짜고 이 지금 화물 자동차 운송 허가를 받기 위해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라는 거를 작성해 가지고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임차인의 관련과 그 다음에 차고지 확인 내용 여기 보이시죠? 차고지 내용이 나오고 토지 명세, 차고지의 용도, 지목, 차고지 면적, 그 다음에 임차인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서류에 빙그레에 하고 맺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차고지 설치 확인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을 하죠. 발급을 하는데 이 확인을 할 때는 차고지 확인 내용이 보다시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보호법, 건축법, 뭐 여러 가지 건축법도 있고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법률에 의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허가 기준에는 주차장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차장법에 맞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확인서를 이제 저기 운송 사업자인 제때한테 발급을 해야 되죠. 발급을 해야 되고, 주식회사 제때나 이런 운송 사업자들은 화물 좀 전에 그 차고지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죠. 거기에는 신청서에 사업에 사용할 화물 자동차 대수도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주 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차 자동차의 대수가 나옵니다. 대수가 나오고, 차고지 설치 확인서 아까 전에 받았던 그거를 첨부를 해야만 운송 화물자동차 운송 예비 허가증이 시로부터 나오는 거죠. 나오면 이때부터는 예비 허가증이기 때문에 본 허가증이 나올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운행 허가가 가능합니다. 허가가 난 거예요. 났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설치 확인서가 공무원들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가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안 하고 제출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빈거래가 차고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제때하고 작성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이리 제출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주차장이 차고지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빈거래가 발급해 준 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발급해 준 거기 때문에 빈거래와 제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고발은 안 했는데 이제 고발할 거고요. 좀 전에 화면을 보셨습니다만은 이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를 받을 때에는 현장 확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장 확인을 해서 그 아까 전에 좀 전에 보셨던 정상적으로 전용으로 구획이 되고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구획이 돼야 되죠. 예? 구획도 안 되고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인되면 관련 법령 같은 거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저촉이 안 되면 그때서야 차고지 확인서를 떼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 하나도 안 받고 사진을 자기네들이 업무를 나가면 사진을 다 찍잖아요. 찍는 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척 하면서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경찰에다가 이거는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 누구를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가 보조금을 저 허가받은 차 한 대당 한 달에 140만 원 이상의 돈을 한 달에 유가 보조를 받는 거예요. 그 유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룰 겁니다만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대를 허가를 해줬다. 한 대당 145만 원이면 140만 원이라 치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한 달에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이.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도 없는데 빈거래가 전국에 있는 공장에 네 군데죠. 김해 대구 지점, 김해 공장 대구 지점, 그 다음에 논산 공장, 그 다음에 도농공 1공장 이 네 개 곳에서 약 500여 대의 차량의 운송 허가를 받아서 유가 보조를 받고 빈거래는 주차장도 없는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주차장 중, 즉 빈거래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주차장 중 부설 주차장이 갖추어야 될 법정 주차 대수가 있는데 그 초과분이 없어요.
없는 주차장을 임대차 계약서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3조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 허가를 받으면 43조에 의해서 지급되었던 유가보조라든지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들은 44조에 의해서 시장이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하나도 없는 불법으로 부정한 방법, 공무원이 결탁되어 있을 거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도 검찰에도 신고함과 동시에 행정조치도 취해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감사원에다가 이 내용들을 김해시청에 있는 한 10개 업체들, 김해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정으로 허가를 내주고 유가 보조를 지급받고 있는 자동차들, 운수회사들을 공무원과 같이 감사원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감사원 공무원도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내보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 기준에 안 맞는데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래서 내가 감사원 공무원한테 그랬습니다. 무슨 고시도 아니에요. 무슨 편람 이런 걸 들먹이면서 얘기를 해서 아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상위법 우선 원칙 아닙니까? 상위법령에 어긋난 고시나 그런 편람이나 이런 것들은 근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이 신청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에 부설 주차장을 초과하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임대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얘기를 해서 적법하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감사원 공무원까지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적어도 국민 세금, 국민 혈세가 정확하게 쓰이고 공무원들이 왜 저런 짓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월급이 작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국세나 지방세 이런 것들을 아주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기자들한테 다 알렸습니다. 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관련된 공무원들도 다 고발하고 또 업체들도 계속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김해시에만 10개가 넘습니다. 1년에 김해시에서 집행되는 유가 보조금이 200억이 넘어요. 밀양시도 그렇습니다.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200억이 넘어요. 차고니 인구가 100억이 넘어도 김해시하고 밀양시보다 유가 보조금이 작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문제가 큰 것이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리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주차장에 주차를 안 되고 차들이 어떻게 주차되어 있는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고 계신 게 김해시에 있는 제트 차량들이 도로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김해 공장 앞입니다. 김해 공장 앞에 도로에다가 이렇게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요. 밤샘 주차를 하고 있고, 요것도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의 사진입니다. 요것도 김해 공장 앞에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요것 또한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남양주시에 있는 도농 1공장 앞에 차들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요거는 김해고요.
예, 밤샘 주차 사진을 보셨는데요. 이런 것처럼 전국에 잘 지키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허가 기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유가 보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좀 전에 보셨다시피 주차장이 법정 주차 대수를 초과하는 부설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토지를 주식회사 빙그레가 주식회사 제때에다가 가짜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고 그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각 시청에다가 화물 운송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해시, 경산시, 그 다음에 논산시, 남양주시에서 화물 자동차 운송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대수에 따라서 한 대당 월 145만 원의 유가 보조를 받아먹고 불법으로 받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고를 했는데 아무도 시에서 적법하게 나갔다는 좀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가짜인데도 공무원들이 결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런 조작하고 세금을 탈세하고 탈루하고 좀 전에 그 주차장이 500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대가 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면서 한 대당 15만 원이면 그 차량으로부터 위수탁 차량으로부터 받는 돈이 한 달에 7,500만 원입니다. 7,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7억 5천이고요. 엄청난 7,50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가만 앉아서요. 이런 서류 조작 하나로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갖추었다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주차비를 줘야 되겠죠. 근데 하나도 없는 주차장이라면 이 돈들은 고스란히 주식회사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제분한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빙그레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부가가치 있어도 하나도 안 내고 거기에 따른 소득세나 소득세나 지방세 같은 거 내지도 않고 이런 불법들을 하고 있으면서 뻣뻣하게 불법이 아니다. 좀 전에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거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해시청에서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 있다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세금도 탈세하고 탈루하고 유가 보조도 불법으로 수급하고 이런 업체입니다. 빙그레가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불법으로 허가된 차량의 유가 보조로 1년에 빙그레 제때가 1년이 아니고 이때까지 부정수급해가지고 환수해야 될 유가 보조 지방세가 계산을 해보니까 1,600억입니다. 1,600억. 아까 전에 봤던 사기 금액들은 빼놓고 지금 10년간 사기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억, 420억, 그 다음에 1250억. 엄청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사기치고 하는데 이익이 엄청나게 남겠죠. 엄청나게 남죠. 그러니까 돈으로 갖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죠. 공무원들한테. 가만 앉아서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를 불법으로 내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7,500만 원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차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운수회사가 500대의 번호판만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너무 운수회사입니까? 차를 가지고 있으면 변수가 많죠. 차가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장도 나고 사고도 나고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 그런
변수나 위험 부담을 가지고 운수 사업을 하는 건데 차 한 대도 없고 가만 앉아서 1년이고 10년이고 하면 계속 현찰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릅니까? 이런 걸 신고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잖아요. 몰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는 배가 너무 불러가고 이제 다들 중소기업으로 해갖고 공정거래법까지 적용을 안 받다가 2018년도부터 중견기업이 되는 바람에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제가 신고해갖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 모든 게 불법이에요. 우유를 생산할 때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 변호사 써가지고 막았죠. 개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 막았고 또 이것도 지금 어떻게 방법을 써갖고 막으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공유를 해 주시고 이런 업체들은 이 악마의 탈을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이 빙그레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부정으로 수급된 돈들은 다 환수돼야 되고요. 잘못 만들어졌던 제품을 먹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피해가 보상돼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던 공무원들 다 잡아내야 됩니다. 자격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그때마다 다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막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 대응하다가 불법을 몇 사람을 속일 수 있죠.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전 국민을 속이지는 못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실수를 하게 돼 있고 실수를 하면 그 범죄 행위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1년이 넘어가니까 여러 가지 불법했던 거, 결제계좌 변경 동의서라든지 사무소 위조한 거,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동의서라든지, 그 다음에 제때가 공무원들한테 변호사비 대주던 이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분들한테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다른 분들한테 많이 그거 하니까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만은 내용을 짧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무원들을 하고 이런 불법 기업들을 잡아내려면 국민 여러분의 약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도 써야 되고요. 해서 잡아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염체불구하고 그 댓글에다가 후원 계좌를 고정해 놨으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저 변호사분들이 계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1일이지만 어저께 감사원에 있는 공무원한테 전화를 받고 이런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한테 더 많이 제작을 해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하게 됐고요. 요 다음 편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해서 어떻게 유가 보조를 횡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방송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유가 보조가 빙그레도 그렇고 남부기업도 그렇고 빙그레가 1650억 정도 유가 보조를 여태까지 부정수급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남부기업이 있습니다. 남부기업도 여태까지 한 1600억 정도. 왜냐하면 그 남부기업과 주식회사 제때가 갖고 있는 불법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대수가 한 500대씩 각각 500대씩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밝혀내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